일본이 스시 카운터로 자랑하던 재팬 하우스가 식중독 공포 때문에 선수들한테 완전 외면당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발열팩 도시락으로 전 세계 선수들을 홀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밀라노 올림픽 현장이 완전 난리 났거든요. 그것도 경기장이 아니라 각국이 차린 홍보관 쪽에서요. 2026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동계올림픽이 시작됐는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알프스의 환상적인 설경 배경으로 펼쳐지는 전형적인 유럽식 겨울 스포츠 축제처럼 보이죠. 와인 마시면서 파스타 먹고 빙판 위에서 선수들이 뛰는 거 보고 박수치는 그런 분위기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완전 다릅니다. 지금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서는 보이지 않는 문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경기 시작도 전에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거든요. 국제빙상연맹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갑자기 한 명의 레전드가 단독으로 등장했어요. 현역 선수도 아니고 심지어 개최국 이탈리아 선수도 아닌데 말이죠. 바로 김연아 선수예요. 두 번의 올림픽에서 두 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야말로 살아있는 피겨 스케이팅의 역사 그 자체죠. 국제빙상연맹이 김연아를 대한민국의 레전드라고 공식 소개하면서 올린 이 게시물이 단 22시간 만에 좋아요 4,000개를 넘겼어요. 솔직히 이게 얼마나 미친 수치냐면요. 현역 선수들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도 이 정도 반응 얻기 힘든데, 은퇴한 선수 한 명의 사진이 이런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 피겨 팬들이 댓글란에서 여왕의 귀환이니 영원한 퀸 연하니 하면서 완전 열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밀라노 시내 포르텔로 역에 가보면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사진이 벽면 가득 래핑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연아 선수 사진이 가장 크게 걸려 있어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당시 금메달 따고 갈라쇼에서 타이스의 명상곡에 맞춰 우아하게 연기하던 그 장면 그대로요. 역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멈춰서서 사진 찍을 정도예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현지 이탈리아 사람들까지 와 퀸 연하라면서 엄지척하고 있다니까요. 은퇴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느님이 돌아왔다. 김연아는 은퇴 후에도 범접불가. 레전드라는 찬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뜨거운 분위기를 타고 밀라노 중심부의 문을 연 게 바로 코리아 하우스예요. 대한체육회가 빌라, 네키 캄필리오라는 고급 빌라를 통째로 빌려서 운영하는 팀. 코리아 홍보관인데요. 개관식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최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열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대거 참석했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국가 외교 행사 수준이에요. 개관식 행사 자체도 완전 화려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이랑 협업해서 준비한 한복 패션쇼가 먼저 펼쳐졌는데, 이탈리아 현지 패션 관계자들이 보고 완전 감탄했대요. 밀라노가 세계 4대 패션 도시 중 하나잖아요. 그런 곳에서 한복 패션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거기다 밀라노 음악원 중창단이 축하 공연을 하고 케이팝 공연까지 이어지면서 현장 분위기가 완전 폭발했어요. 귀빈들이랑 현지인들이 다들 환호하면서 핸드폰 들고 촬영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근데 진짜 미친 건 개관하고 나서부터예요.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요. K컬처의 위상 덕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은 물론이고 각국 올림픽위원장 같은 스포츠계 고위 관계자들한테서 방문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무슨 연예인 팬사인회도 아니고 올림픽 홍보관인데 각국 스포츠 거물들이 줄 서서 오겠다고 연락하고 있다는 게요. 사실 이런 현상이 처음은 아니에요. 작년 파리 올림픽 때도 코리아 하우스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거든요. 그때도 K-팝이랑 한식, 한복 체험 같은 프로그램 때문에 입장하려고 몇 시간씩 줄 서는 게 일상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 밀라노에서는 그 현상이 더 강력하게 재현되고 있어요. 특히 재밌는 건 선수들 반응이에요. 국적 안 가리고 진짜 많은 선수가 코리아 하우스를 찾고 있거든요. 캐나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한 명은 코리아 하우스에서 무려 2시간이나 머물렀다고 해요. 그 선수가 직접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밀라노에서 맛본 최고의 한식이었고 K-팝 음악이 계속 나오는 게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올림픽 기간 중 선수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게 해준 공간이었다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대요. 프랑스 피겨 선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한복을 직접 입어본 경험이 정말 특별했고, 경기 전 극심한 압박감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요. 올림픽 선수들은 경기 직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4년간 준비한 걸 단 몇 분, 심지어 몇 초 안에 다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긴장감 속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한국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홍보관 수준이 아니라 선수들의 멘탈 케어까지 책임지는 힐링 스팟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재팬하우스예요. 일본은 나름 자신 있게 스시 카운터를 앞세워서 자국 문화를 홍보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완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올림픽 선수들한테 날 것인 생선을 먹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를 코앞에 둔 선수들이 식중독 위험이 있는 음식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컨디션 조절이 생명인 사람들한테 날 생선은 그야말로 도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개막 직전에 핀란드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선수 13명이 격리되고 경기 일정까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현지 언론들도 이 사건 이후로 위생과 음식 관리가 이번 대회 최대 변수가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날 것 위주 식단을 고집한다는 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알겠죠.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택했어요. 코리아 하우스 K푸드존을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회복식 위주로 구성한 거예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삼계탕처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원기를 보충할 수 있는 든든한 한식들로 말이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기 후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데 이만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뜨끈한 국물로 몸 녹이고 균형 잡힌 영양소로 에너지 채우고 무엇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르겠어요. 공간 설계 철학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일본 하우스는 주로 기자회견장이나 메달리스트 전시 공간에 집중했어요. 결국 자기들 자랑하는 데만 신경 쓴 거죠. 근데 코리아 하우스는 선수들의 휴식과 체험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췄어요. 소음 관리도 철저해서 일반 방문객하고 선수 전용 공간을 완전히 분리했거든요. 선수들이 누구 방해 없이 조용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동선 설계도 진짜 섬세하게 했어요. 선수들이 입구에서 휴게 공간까지 가장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선수들한테 진짜 필요한 공간이 탄생한 거예요. 외신들 반응도 완전 폭발적이에요. 로이터 통신은 코리아 하우스가 단순한 홍보관을 넘어서 국제 스포츠 외교의 중심지로 거듭났다고 보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올림픽 기간 중에 각국 스포츠 고위 관계자들이 만나서 네트워킹하는 허브가 한국 홍보관이 됐다는 거예요. 올림픽이 단순히 경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각국이 외교력을 펼치는 무대잖아요. 그 무대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는 거죠. AFP 통신도 K컬처 열풍이 올림픽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증명되고 있다면서 고위 관계자들이 줄 서서 방문하는 현상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일 웃긴 게 CNN 보도예요. CNN이 뭐라고 했냐면요. 일본이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겉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도 선수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철학까지는 복사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어요. 이건 그냥 객관적 사실 보도가 아니라 거의 조롱 수준이잖아요. 일본이 한국 따라 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전 세계 언론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일본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해 죽겠죠. 그렇게 한국 의식하면서 경쟁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완패니까요. 대한체육회의 진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 밀라노 올림픽 급식 지원에만 무려 22억 원을 투입했거든요. 22억이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웬만한 지방 소도시 연간 문화 예산 수준이에요. 근데 대한체육회는 이 돈을 선수들 밥 먹이는데 아낌없이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혁신적인 게 나왔어요.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발열팩 도시락 시스템이에요. 도시락 트레이 하단에 발열팩 공간이 따로 있어서 물만 부으면 즉석에서 뜨거운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혁신이냐면요. 경기 일정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동 시간이 길어져도 심지어 영하 10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선수들이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라 태극 전사들한테 온기와 힘을 전해주는 특별 배송 서비스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선수들보다 밥값이 먼저 밀라노에 도착했을 정도로 준비가 철저했어요. 영양사랑 급식팀이 현지 시장을 미리 샅샅이 뒤져서 식재료를 점검했고요. 밀라노부터 코르티나, 리비뇨까지 선수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하루 2번씩 따끈한 급식을 풀가동해서 배달하고 있어요. 우리 선수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에 밥 말아서 든든하게 먹는 모습 보면서 차갑게 식어버린 파스타. 씹고 있는 외국 선수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실제로 다른 나라 선수들이 우리 도시락 몰래 구경하러 오거나 부러워서 난리 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밀라노에서 코르티나까지 차로 4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요. 한국은 도시마다 급식 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선수들이 절대 밥 굶는 일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 모습 본 해외 언론들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선수 케어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이라고 극찬했어요. 발열팩 도시락이 앞으로 모든 동계 올림픽의 새로운 표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개최국인 이탈리아가 시설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고전하고 있을 때요. 한국은 이미 선수들을 위한 가장 완벽한 환경을 구축해 놓은 상태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올림픽 개최국도 못하는 걸 참가국이 해냈다는 거거든요. 이탈리아는 자기 땅에서 자기가 주최하는 대회인데도 제대로 준비 못해서 선수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남의 나라 땅에서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수들까지 케어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어요. 이런 완벽한 지원이 결코 운 좋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대한체육회 급식팀은 무려 작년 여름부터 수차례 밀라노를 오가면서 이동 경로, 기온 변화, 수송 루트를 치밀하게 계산했어요. 영하 10도 혹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선수들한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를 지난 6개월간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가 바로 이 발열 도시락인 거죠. 결국 같은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철학이 전 세계를 상대로 큰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한국이 올림픽에서 보여주는 건 단순히 스포츠 실력만이 아니라 종합 국력이에요. 선수들 경기력은 기본이고 문화 외교, 음식, 외교, 그리고 선수 복지까지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레전드 대우를 받고 있는 것도, 코리아 하우스에 각국 고위 관계자들이 줄 서는 것도, 발열 도시락이 올림픽 혁신으로 인정받는 것도 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문화적 저력과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일본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정말 선수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하고 그걸 실현시키는 실행력까지 갖춘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크다거나 기술이 발달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는지가 선진국의 진짜 기준이거든요. 밀라노 현지 반응도 계속 뜨겁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탈리아 언론들이 한국 코리아 하우스를 집중 취재하면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한국은 자기들만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게 케이팝이든 한식이든 한복이든 간에 모든 프로그램이 참여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문화 외교의 핵심은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상대방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케이팝 공연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냥 무대에서 공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같이 떼창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고 간단한 안무를 함께 따라 할 수 있게 구성했어요. 한복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복 걸어놓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입어보고 사진 찍을 수 있게 했거든요. 한식도 단순히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식재료 설명하고 조리법도 간단하게 소개해줘요. 이런 식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쌍방향 소통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요. 전형적인 박물관식 전시에 머물렀어요. 스시 카운터도 그냥 장인이 만드는 걸 구경만 하는 식이고 전통 공예품도 유리관 안에 넣어놓고 손대지 말라는 식이에요. 관객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죠. 보는 것만으로는 감동이 제한적이거든요. 직접 만지고 체험해야 오래 기억에 남는데 일본은 그런 부분을 완전히 놓친 거예요.
결국 문화 외교 전략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나와요. 소셜미디어 반응 분석해보면요. 코리아 하우스 관련 해시태그가 재팬 하우스보다 거의 10배 이상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에서 코리아 하우스 방문 인증샷이 엄청난 트렌드가 된 거예요. 특히 한복 입고 찍은 사진들이 바이럴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현대적인 문화 외교의 정석이에요. 정부가 돈 들여서 광고하는 것보다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급식 시스템으로 돌아가 볼까요? 발열 도시락의 기술적 디테일을 좀 더 파고들어 보면요. 이게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인지 알 수 있어요. 일단 발열팩 자체가 군사용 기술을 민간에 응용한 거예요.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시죠? 전투 식량 개발하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물만 부으면 화학 반응으로 순식간에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온도 조절이 자동으로 돼요. 너무 뜨거워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 안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또 발열 시간도 계산되어 있어요. 식사하는데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잖아요. 딱 그 시간 동안만 열이 유지되도록 만들었어요. 에너지 효율도 고려한 거죠. 그리고 도시락 용기 자체도 특수 제작했어요. 열전도율을 계산해서 발열팩에서 나온 열이 음식 쪽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달되게 설계했거든요. 동시에 겉면은 뜨겁지 않아서 화상 위험도 없고요. 이 정도 디테일이면 거의 우주 식량 수준이에요. 메뉴 구성도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비율을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김치찌개 하나 담더라도 그냥 막 담는 게 아니라 선수 한 명이 하루 필요한 영양소의 몇 퍼센트를 채울 수 있는지 계산해서 담아요. 된장찌개도 마찬가지고 비빔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한 끼 먹으면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밥 주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영양 공급 시스템이에요. 배송 시스템도 진짜 대단해요. 밀라노에서 코르티나까지 차로 4시간 거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알프스 산악 지형이라 기상 변화가 심해요. 갑자기 눈 오고 안개 끼고 그러면 도로 상황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국 급식팀은 실시간 기상 정보 받아서 배송 루트를 유동적으로 조정해요. 경기 일정에 맞춰서 선수들이 정확히 식사 시간에 따끈한 밥을 받을 수 있도록 분 단위로 계산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군대 작전 수준이죠. 여기에 위생관리는 또 어떻고요? 조리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에서 온도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음식이 적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경고가 울려요. 그리고 배송 차량도 냉장 및 보온 기능이 동시에 가능한 특수 차량을 사용해요. 식재료 신선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보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걸 해냈어요. 선수들을 위해서라면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은 거죠. 이쯤 되면 일본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아시겠죠? 일본은 스시 카운터 하나 차려놓고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걸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선수들이 외면하고 언론은 비판하고 SNS에서는 조롱거리가 됐어요. 반면 한국은 선수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과 일본의 차이예요. 한국은 실용주의고 일본은 형식주의예요. 문화 콘텐츠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K-팝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한 번 증명되고 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K-팝 공연이 있는 날이면 입장 대기줄이 건물 한 바퀴를 돌 정도예요. 특히 젊은 선수들이 완전 열광해요. 자기들이 평소에 듣던 노래가 올림픽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날까요? 실제로 어떤 유럽 선수는 인터뷰에서 코리아 하우스, K-팝 공연 보러 가는 게 자기 올림픽 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한복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자 선수들 사이에서 완전 인기예요. 색색깔 고운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게 하나의 인증샷 문화가 됐거든요. 인스타그램에 한복 입은 사진 올리면 팔로워들한테 엄청난 반응 받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문화가 확산되는 거예요. 정부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좋아하고 공유하면서요. 한식도 빼놓을 수 없죠. 코리아 하우스에서 제공하는 한식 메뉴 중에서 특히 인기 있는 게 비빔밥이래요.
왜냐면 채식주의자도 먹을 수 있고 영양 균형도 좋고 무엇보다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먹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에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신기하고 재밌는 거죠. 삼계탕도 인기예요. 특히 추운 겨울에 뜨끈한 국물 요리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외국 선수들이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김치찌개는 처음에 좀 자극적일 수 있어서 걱정했는데요. 의외로 반응이 좋대요.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유럽 선수들도 한번 맛보고 나면 계속 찾는다고 해요. 이게 바로 한식의 힘이에요. 처음엔 낯설어도 한번 제대로 맛보면 중독되는 거죠. 그리고 한식의 장점이 또 있어요. 발효 음식이 많아서 장 건강에 좋거든요. 선수들처럼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최적의 음식이에요. 코리아 하우스 운영진이 신경 쓴 부분이 또 있어요. 바로 공간 분위기예요. 인테리어부터 한국적인 미를 살렸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전통적이고 고리타분한 느낌은 아니에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 스타일이에요. 한옥의 곡선미를 살리면서도 미니멀한 디자인을 접목시켰거든요. 조명도 따뜻한 톤으로 해서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음악도 케이팝이랑 전통 음악을 적절히 믹스해서 틀어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코리아 하우스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